저는 이런 차는 사고가 없어도 1인 신조여도 보험 이력이 없어도 누유가 없어도 절대 안 살 겁니다. 저는 팔지도 않을 거예요. 왜 그런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중고차 구입이 걱정되시나요? 정비딜러 영범이에 방문하시면 정비사가 동행하여 차량 상담부터 무료 시운전, 리프트 점검으로 고질병을 꼼꼼하게 체크해드립니다. 판매부터 AS까지 확실하게 책임지겠습니다. 지금 이 차는 제 기준에서는 썩 차인데요. 이 7 시리즈가 차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차량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문제를 삼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머플러를 이렇게 찔러보면 우와 엄청나죠? 이 차가 한 10만 킬로가 조금 넘은 2019년 말에 나온 차량입니다. 왜 이렇게 머플러에 찌꺼기가 많이 나오냐면요. 디젤인데요. 4공디 보이시죠? 6기통 디젤입니다. 디젤 차에는 수많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비싼 게 DPF입니다. DPF 상태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흑연이 많이 묻어 나오는 겁니다. DPF는 매연을 포집한 다음에 일정 온도가 되면 인젝터에서 4, 5분사를 해줘서 연료가 DPF까지 같이 간 다음에 일정 온도가 되면 타서 내보내는 겁니다. 재생이 잘 된다면 이렇게 매연이 묻어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디젤 차에서 10만이 넘는 다른 차종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 차량은 산타페 TM 디젤 차량이고요. 약 10만 킬로가 조금 넘은 차량입니다. 연식도 키로수도 비슷한데 이 차량은 어떤지 보여드릴게요. 이 차도 한번 찔러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아까랑 비교되시나요? 이렇게 이 차는 약간의 자국은 있어도 이 정도면 키로수 대비 상당히 준수한 편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산타페 TM은 실제로 정비 이력이 상당히 많은 차량인데요. 정비 이력이 많다는 건 실제로 차량을 운행하시던 차주분이 좀 신경 써서 정비도 하고 예열이나 후열 이런 것도 잘 지켜주셨겠죠. 또 이 차처럼 관리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상태가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디젤 차만 문제되는 걸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가솔린도 문제 있는 차량이 많습니다. 이 차량은 소울 가솔린 모델입니다. 1.6 GDI 감마 엔진이 들어간 차량이고요. 가솔린 엔진들도 배출가스가 안 좋게 나오는 차량들은 이렇게 흑연이 많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슥 해보면 이 차량도 아까 산타페 디젤보다는 조금 더 까만 게 보이죠. 물론 이렇게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 차 상태가 엄청나게 안 좋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연식이랑 키로수 감안해서 이 정도면 사실 평균 정도인 셈입니다. 자, 이렇게 흑연이 묻어나오는 경우가 GDI 엔진들이 특히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GDI 엔진에서는 엔진오일 감소나 노킹, 혼합비 불량이나 압축 불량 이런 문제들이 생길 경우에는 연소가 불량하게 되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매연들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매연이나 약간의 노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촉매에 걸려져서 대부분 깨끗한 공기가 나오기는 하지만요. 촉매 상태가 안 좋거나 엔진 상태가 안 좋은 경우에는 거의 디젤차처럼 이렇게 묻어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이렇게 흑연이 많이 나오는 차는 그냥 타면 안 돼요? 이게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디젤차의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미 DPF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DPF를 교체하게 되면 국산차는 약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도 나오고요. 이런 수입차들은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DPF뿐만 아니라 DPF가 문제된 원인을 찾다 보면 인젝터가 문제일 수도 있고요. EGR 밸브나 흡기 라인 불량인 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고 경고등이 뜨면 결국에는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DPF 뿐만 아니라 다른 부품들까지도 수리비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가솔린 모델도 흑연이 많이 나와서 수리를 한다면 촉매가 엄청 비싼데요. 아반떼나 K3 이런 중형 세단들도 거의 한 20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가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솔린 차량도 머플러를 꼭 이렇게 찍어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럼 이렇게 겉보기에는 멀쩡한데 좀 걸러야 되는 차는 어떤 게 있을까요? GDI 엔진을 볼 때도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고질병으로 노킹이랑 엔진오일 감소 이 두 가지가 있죠. 이 두 가지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노킹이 반복될 경우에는 정상적인 연소가 진행되지 않고요. 엔진오일 감소 같은 경우에는 촉매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가 심해진다면 결국에는 엔진 보링으로밖에 수리가 되진 않습니다. 엔진 보링 비용은 이런 4기통의 경우에는 약 150에서 200만 원 정도면 수리가 가능하고요. 6기통 엔진은 500만 원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수입차는 6기통, 8기통 할 거 없이 일단 1000만 원 시작이고요. 거의 8기통은 2000만 원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흔하게 보이는 현대기아 차량들은 대부분을 GDI 엔진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요. 특히 조심해야 될 엔진은 1.6, 2.0, 2.4 세타 엔진 이렇게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차량들을 점검하실 때는 아까처럼 머플러 점검을 해주시고요. 오일 감소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엔진오일 양을 이렇게 한번 닦아주고요. 다시 찍어서
체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엔진 오일을 이렇게 교체한 지 좀 된 것 같은데 양이 없다? 그동안에 소모가 있었을 수 있고요. 저라면 엔진 오일 양이 부족한 걸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동을 걸어서 엔진음을 들어보고 로킹음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나 오르막길 올라갈 때 엔진에 힘이 좀 많이 필요할 때 따다다다다 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를 좀 주의 깊게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추가로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핸들입니다. 이게 파워 펌프 방식에서 MDPS 방식으로 넘어오면서 고질병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요. 핸들의 유격도 제자리에서 흔들어 보면서 점검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주행을 하시면서 핸들 조작을 할 때 뭔가 이 좌우로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반대로 잡아당기는 자석되는 느낌의 뚝 끊기는 느낌이 난다. 자석 현상입니다. 구리스 주입으로 괜찮아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가 심하다면 구리스 주입으로 해결되지 않아서 MDPS를 통째로 교체해야 되는 일이 발생됩니다. MDPS 교체 비용은 100만 원이 스타트예요. 또 겉은 멀쩡해도 무조건 걸러야 되는 차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의 고전압 배터리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들입니다. 고전압 배터리의 상태는 눈으로 이렇게 봐서 주행을 하면서 나쁜 건지 좋은 건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체 비용은 배터리 용량이 작은 하이브리드도 약 500만 원 정도가 하고요. 재생품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25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순수 전기차의 경우에는 거의 2천만 원이나 되는 배터리 교체 비용이 발생되는데요. 좀 저렴한 전기차를 구매했는데 배터리가 망가졌다. 거의 폐차를 해야겠죠. 아직까지 중고차 시장에 배터리 효율까지 표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점검을 하시려면 EV 전용 진단기가 필요한데요. EV 진단기를 통해서 배터리의 상태나 건강률, 내부 저항, 셀 전압차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EV 진단기를 제가 구비를 해가지고 차를 사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구매를 해보니까 일반 개인이 구매하면서까지 쓸만한 가격은 아니더라고요. 국산차 EV 진단기는 한 대당 400만 원이 넘고요. 수입차는 1000만 원에 가깝더라고요. 저희 업체에도 아주 좋은 진단기를 구비하고 있으니까요.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방문 주시면 저희가 배터리 효율까지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저희 회사 직원분들이 EV 진단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을 판매하면서는 자동차 정비기능사, 진단평가사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퀄리티를 많이 높였었고요. 이번에는 하이브리드랑 전기차를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서 EV 진단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틀 뒤가 시험인데 영상이 올라갈 때는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고정 댓글에 몇 명이나 EV 진단사에 합격했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렇게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절대 사면 안 되는 중고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